두 분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난 거 맞죠? 그럼요. 목사님 그걸 왜 갑자기? 아니 여기 이분은 미국 남자하고 함께 살아서 혹시 또 미국에서 태어났나? 아유, 그럴 리가 아니고. 있겠어요. 예. 언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이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언제예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그 유구한 문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하다못해 이런 뭔가 만들어도요. 그 손재주 같은 게 있기 그럴 때문에 때마다 그럴 때 참 자랑스럽죠. 자부심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6.25 때만 해도 많은 나라에서부터 원조를 받고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러한 나라가 단기간에 반대로 도와주는데 또 목사님도 캄보디아나 동남아 선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랑스럽습니다. 고종 엔지오로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예. 근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리나라가 싫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너무너무 난 상처가 됐고요. 네. 자부심이 사라졌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네. 이분들에 대한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해서 오늘 모신 분이 있죠.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정말 한국을 사랑하시고요. 한국인의 또 순정과 의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이신 인요한 박사님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기독교 개척자 배유지 선교사. 그로부터 4대째 이어온 한국 선교. 그 사랑의 끝판왕 인요한 박사. 한국인의 정과 의리를 사랑하는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박사의 회복을 만나봅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나?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전라도 표준어. 남편이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남편 친척.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 앞에 계신 교수님은 누굽니까? 요즘에도 좀 밥 좀 굶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얼굴이 나. 가는 길은 험난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가. 그게 본래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보통은 저희가 MC가 네. 3명이다 보니까 손님이 오면 좀 주눅이 드는데 오히려 오늘은 등치가 크시니까 저희가 좀 주눅이 예, 좀 드는데요. 밀리네요. 3대 1인데도 밀려. 예. 아이고. 300대 1이라도 안 밀릴 뻔. 워낙 하신 말씀 다 하시는. 네. 뭐 1대 300으로 외치시는 분. 네. 예, 예. 전 거짓 선지자 300명 있을 때 외로운 선지자 한 분. 엘리야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참 오늘 거인을 한번 봅니다. 목사님 그렇게 칭찬하면 제가 오늘 돈 드는 근데 키가 몇이나 되시나요? 1m 89입니다. 네. 1m 90에서 190에서 1cm 모자란. 네, 190이신 거죠, 뭐. 190 이죠, 예. 아유, 잘생기셨고, 뭐. 저는 어. 남편이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네. 굉장히 그 남편 친척분 같기도 하고. 친근합니다. 정말 바쁘시죠, 요즘에? 아니요. 그 이사회를 여러 군데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 참석한 데를 11군데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꼭 충실할 것만 하고 그냥 겉모양으로 이렇게 도는 곳은 안 하기로 했어요. 도대체 몇 군데를 하시는데 11군데를 그만두시고. 아, 근데 그 몇 군데 남으신 거예요? 감투를 띄는 맛도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정리해가는 말. 예, 재밌어요. 네. 아 근데 네. 의사이면서 진료소 소장 교수 네. 그 의료인뿐만 아니라 이분이 방송인이기도 해요. 그럼요. 언론 활동에서 많이 보시죠. 네, 그럼요.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 또 글 네. 쓰시는 게 얼마나 또 날카롭게 또 아주 잘 분석하고 또 이렇게 진단하는지. 그래서 언론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 방송 활동 많이 하시는데. 예. 가장 첫 번째를 그러면 국제진료센터 소장님이라고 소개해 네, 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이 24년 전에 제가 1991년도에 국제진료소 소장 발령을 하는데요. 서울 시내와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매년 한 5만 명을 봅니다. 저희 부서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직접 언어 소통 때문에 네. 그 직원이 27명입니다. 의사가 고정 의사가 5명 있고 파타임이 1명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을 이 외국에 와서 아프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메디컬 투리즘, 그러니까 러시아, 아부다비 이런 데서 이제 한국 의료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기술이 좋아요. 한국 의사들이 네. 손재주가 좋고 그럼요. 시술과 수술을 받으러 많이 또 들어옵니다. 예, 제 남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병원에 가면은 제가 계속 데리고 다녔거든요. 아, 따라다녀야 예, 설명해주고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런데 진작 이런 게 좀 알 걸 그랬나 봐요. 말씀을 네, 모르고 그랬네요, 진짜. 아. 네. 근데 지금 또 때가 그렇죠. 때인지라 이 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단하시고 처방하시는 모습 봤거든요. 우리 오늘 시청자들을 위해 네. 또 이제 좀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꺼번에 그동안에 있던 병폐들을 통해서 왕창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바닥을 친 겁니다. 우리가 특히 실종자하고 유가족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칠 건가. 그러니까 아예 세월호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년, 100년 후에 우리나라를 볼 때, 그때 한국이 좋아졌구나. 그 사고를 통해서 좋아졌구나. 그 외의 보답은 희생된 분들한테 다른 보답은 줄 만한 어떤 뭐 보상을 돈으로 보상하겠어요. 뭐 무슨 물질로 하겠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야 될 길인데 지금 좀 위험한 것은 이 화가 다 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누구라도 그냥 패고 싶은 심정인데 이거 화가 끝나면 그다음 의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뭐가 오냐면 좌절이 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특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어떻게 딛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또 이거의 우리 잘못도 기성교회의 잘못도 뭐가 뭐 전교 유착, 정부와 교회 유착 이 안에서 뭐 그 뭐죠 구원파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기성교회도 뭐에 잘못되어 있는가 또 한번 들춰보고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이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한국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북가도 그런 구호가 있는데 가는 길은 험난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가자. 우리는 극복하고 가자. 어려운 일을. 그게 본래 한국인의 모습입니다. 분위기를 이번에 바꿔서요. 저희 아까 광주 민주한진영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까 방송국에서 코디네이터가 저보고 오빠 저분은 한국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냐.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선 광주 항쟁에서 통역을 했습니다. 통역을. 80년 5월 25일 날 하루 들어가서 통역한 것이 뭐 한국말 잘하고 그때 22살이었는데요. 만으로. 의예과 1학년. 네. 근데 그 아주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자면은 그 시민군 대표들을 외신하고 만나는 장소에서 그 도청 3층 도지사실에서 통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3시간 통역이 전 세계 다 광주에 알려지는 계기가. 좀 비참한 게 알려졌는데 제가 조금 고생했던 것은 그때는 미국 그 국적이었기 때문에 체포는 안 됐지만 일주일 만에 미대성안에 불려갔는데 제가 데모 주동자로 돼 있더라고요. 5공화국에서 넘어온 편지에 의해서 그래서 전두환 정권 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뭐 문무대 병영훈련에 자원해서 내가 이제 빨갱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고 제 인생이 바뀌었고 결혼도 일찍 하게 됐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은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축을 이루었고 광주가 대한민국 민주화를 그 발전시킨 곳이기 때문에 그때도 희생이었지만서도 그 그러면요. 사건으로 자유가 생긴 거네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강한 민주주의, 건강하고 강한 민주주의가 된 그 기반을 닦았어요, 광주가. 그래서 우리 네. 대한민국을 위한 공로가 네. 인정이 돼서 예. 이분만 특별 기화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네. 거의 드문 일입니다. 이중 국적을 다 네, 갖고 계시는. 네, 네. 네. 아우 그렇군요. 오늘 이니환 박사님 첫 번째 관련 검색어가 뭐예요? 네,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전라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들으면 전라도 예. 사람이에요. 이제 책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책으로 그렇게 내셨죠. 정말 그 산 증인이신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전라도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59년도에 제가 태어났는데 60년도 초에 무지무지 힘들었어요. 점심 때 고구마하고 김치 먹고 나는 맛있어서 먹는 줄 알았는데 다 초가집에 살고 친구들은. 근데 아마 지금 얘기하라고 하면 가장 고마운 것이 저녁에 군불 떼고 노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온돌빵 문화를 배웠다는 거. 네. 온돌빵이 제 근본이 연세대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뭐 고려대학에서 석박사 했지만 그것보다 교육에 있어서 온돌빵에서 그럼 뭘 배웠느냐? 온돌빵에서 지식을 많이 배웠어요. 여수 순천 사건은 뭐고, 네. 6.25는 뭐고, 네. 일제강점기는 뭐고, 언제 심고 걷고, 그 다음에 지혜를 배웠어요. 아하. 저희 어머님이 12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6밖에 못 낳답니다. 제가 막내인데 형들한테 밤낮 두드려 맞고 온돌방에 들어가면 온돌방에서 그 노인들이 이제 위로도 해주고 금매 전라도 말로 그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전라도 표준어. 금매 글쎄 말이다.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온돌방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신앙하고 또 많이 관계되는 것인데, 전라도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건 도덕이었어요. 도덕. 그러니까 지식, 지혜, 도덕.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예의 범절. 네. 뭐 예의 범절보다 더 한 단계 더 네. 한 거죠. 무슨 행동을 하면 안 돼, 사람이. 또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돼. 그게 그 뭐랄까요. 안 하면은 뭐 정말 벼락 맞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관을 배운 것이 뭐 제가 뭐 1,000만 불, 뭐 1억만 불이 있는 것보다 한국 농촌 전라도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거고, 제가 뭐 자신 자랑한 것 같지만 부시도 만났고 클린턴도 만났고 카트하고 일주일 집짓기 운동했는데 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대화를 동등하게 그런 분들하고도 할 수 있는 게 온돌방 교육이 튼튼해서 그래요.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1895년도부터 목포, 광주, 전주, 순천, 호남 지역에 네. 이제 남장로교가 그 동학 일어난 지역에 선교사로 가서 많은 네. 학교, 병원 또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저는요 네. 좀 다릅니다. 4대 후손이지만 저는 코리안한테 준 것보다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첫째, 제가 80년도 정원에 입학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정원에 입학. 네, 그 살짝 뒷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 민족이 저를 의사를 만들어줬어요. 고마운 점. 두 번째는 91년도에 제가 국제진료센터 소장 되는데 지금 이제 24년, 만 25년째 들어가요. 뭐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여태 거기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특별 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받은 게 많다. 한국 사람한테 준 것보다 우리 조상들은 많이 줬지만 저는 거꾸로 받은 게 많고. 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또 아주 고맙고 감사하고 뿌듯해지고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그러네요. 한국인들은요,
린튼 가문처럼 이렇게 4대손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온 몸을 다 바쳐서 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게 사랑을 주신 이 선교사님들 영원히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교수님 또 궁금한 게요. 솔직한 말로 요즘에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공부하는 사람이 뭐 해외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막 나가잖아요. 근데 선교사 자녀로서 미국으로 돌아가도 되는데 아까 보니까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네네. 다시 했대요. 그게 다시 반대로 미국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웃으면서 쟤는 미제야. 뭐 이러다가 어릴 때 그냥 미제 초콜릿. 생긴 거는 미제야. 근데 또 한 친구가 듣고 있다가 아니야. 쟤는 보세품이야. 수출하다가 좀 결함이 있어서 다시 빠꾸된 물건이야. 참 좋아하는 별명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요. 생긴 거는 미제 같은데 보세품? 이제 조금 이제 문제도 있다. 사실 제가 문제투성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과 집안에서 오래 배운 것은 무엇보다도 이 C 채널에 나와서 뭐가 제일 중요한 얘기인가. 요즘 교회가 굉장히 물질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근데 진외조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 특별히 자기 하는 일에 이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했다는 거. 네. 영광이나 저는 이제 무슨 일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이 사람하고 언론도 좀 부르고 뭣도 좀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여기에 보상을 기준으로 두고 그것도 참 슬픈 얘기예요. 서양의 무슨 슐러의 무슨 저기 LA에 있는 교회 무슨 글라스 캐티드럴 무슨 유리 교회하고 또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을 막 예배를 무슨 무대화하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글을 보면은 독립운동 3.1운동 때 네. 2%가 예수를 믿는다. 2%. 근데 독립운동에는 30%가 가담한다. 각 예배당이 독립운동의 처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교회가 많이 서구화된 거를 제가 보고 느끼는 건데 그 당시에 1919년 3월 1일 날 할아버지가 쓴 글은 선교사가 한국 신도를 존경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되게 선교사를 존경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선교사가 저 사람들은 여기 신도들은 목숨을 걸고 일본 경찰한테 언제 붙들려 갈지 모르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구나. 그래서 최근에 빛과 소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는 꼭 앞으로 나갈 게 아니고 한국 교회는 3.1운동 때 그때 당시로 그때 그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인,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로님 이런 방향으로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연어가 떠나면요 어떤 꼬랑을 떠나서 바다에 몇 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한국 교회도 연어처럼 돌아와서 그 원래의 모습을 좀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참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워낙에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뭐 이러시니까 사실은 의사 말고 다른 직업에도 관심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정치인을 했어도 되고 뭐 유명 MC를 했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의사가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우선 정치나 무슨 방송은요 제가 손범수 아나운서하고 한 20년 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토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긴급구조 119라는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 있었죠. 목요일부터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긴장이 돼서. 예, 네. 인기로 밥을 먹고 산 사람들이요. 예. 정말 그 힘든 일입니다. 정치나 저는 방송국에 계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예. 근데 의사 소화가 안 돼요. 의사라는 것은 무슨 매돌 며칠 날 무슨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런 것보다는 몇 가지 제가 과학을 참 좋아했어요. 생물, 예. 이 생물체 연구가 이제 생물학인데 그것도 있었지만 한 번에 이제 부상당한 염소, 개가 물어서 부상당한 염소를 이렇게 이 청소하는 치실로 삶아가지고 그거를 꼬매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동네에서요? 우리 집에서요, 순천에서. 너무너무 많이 다쳤어요, 염소가.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아버지의 동역자 중에 한 분이 김정석 장로님인데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가이서 수염 이렇게 기르고 그런데 우리 집에 늘 오셨는데 아마 제가 제 나이더라도 제가 오늘 생각해 보면 그냥 염소가 그냥 잡아먹어버리신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옛날 어린이라면 그렇죠. 아, 그럼요. 옛날에 또 뭐 귀하고. 근데 그분이 남긴 말 한마디가 참 저한테 많은 감동을 줬는데요. 제가 이제 영어로 짠입니다. 요한이가 아니라 예. 짠이. 네. 짠이. 불쌍하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염소가. 사람은 안 불쌍하니? 사람은 더 불쌍해. 동물도 불쌍하지만 치료 못 받고 돈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의사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아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래서 그 던진 말씀이 아하. 저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과학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데 과학자들은 사람 만날 일이 없죠. 의사는 사람을 만나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의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미국사 안 하고 여기서 한 것은 이제 국가고시가 있는데 그걸 미국 의과대학 졸업하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가 엄청 혼났습니다. 뭐 한자 어휘 때문에 고관절 탈구증으로 혼반성 난창. 그래서 이 고위 명사가 국가고시 칠 때 저는 그게 고등고시였어요. 뭐 과거 시험이나 마찬가지. 그럼 미국에서 의사 시험을 봐서 한국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한국 시험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가기 전에 먼저 한국 시험을 합격했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모르겠어요. 영어나 한글을 붙여주는지 몰라도 그때는 고유명사가 그냥 한자의로 돼 있어서 한자만 따로 3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그것만 집중으로 국가고시 보기 전에. 왜? 네. 알아봐야 시험을 치죠. 한자를 모르면 못 의학 치죠. 의료 용어가 너무 어려운 그 과거 그러니까요. 어휘잖아요, 다 네. 같이. 또 머리가 되시니까 이게 3개월 만에 이게 습득이 되죠. 글쎄요. 그거 기적이죠. 제가 붙은 게.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네. 이렇게 교수님을 조사하면서 이건 무슨 기적 같은 일이 잠깐만 이 사진을 제가 어디서 구했거든요. 네. 근데 누구예요? 이 사람은 누구고 앞에 계신 교수님은 누굽니까 이게? 케빈 코스터하고 무슨 헐리우드 비트를 배우인데. 절반 섞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몇 살 때예요? 22살 광주항쟁 그럼 끝나고 광주항쟁에서 아까 그 사복 경찰이 한 2년 따라다녔는데 우리 옛날에 짭새라고 그랬죠. 네, 네. 우리 말. 근데 그 형사들이 따라다니니까 힘이 들어서 그래서 수염도 기르고 아니, 근데- 그때 휴교령이 내렸어요. 그렇죠. 80년도에. 네, 학교에 다 그때 휴교했었죠. 휴교가 났을 때 네. 저렇게 철딱순이 없이 수염도 아니, 기르고 근데 정말 아니, 힘들 영화 배우 때 그쵸? 사진이라는데 멋있어요. 20대 영화 헐리우드 스타 보는 거 요즘에도 좀 밥 좀 굶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 얼굴도 좋지만 이 얼굴도 좋네. 그냥 은혜에 살이 붙었어. 괜찮아. 살은 건강을 위해서는 빼야 됩니다. 맞습니다. 22살에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또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고선 그 일 때문에 추방 명령도 받으셨다고요. 한마디로 이제 5.18이 지나가고 5월 25일 날 통역하고 2주 6월 초 80년 6월 초에 미국 대사관에 갔는데 그 조상들이 이제 많은 학교를
그 전라도 지방에 세웠기 때문에 네. 체포를 하기는 곤란하고 아주 점잖게 좀 떠나달라. 당신은 데모 주동자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저가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났죠. 저는 다혈질이었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뭐. 근데 아버지 말씀이 참 옳았어요. 너는 네 생각은 무죄지만 너는 유죄다. 이 정권이 봤을 때는 너가 너무 힘들게 했다, 이 정권을. 옳은 소리 하시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3가지 옵션을 줬어요. 나가면 이 정권이 한 10년 갈 것이다. 거의 정확했어요. 네. 전두환 정권. 못 들어올 것이다. 나가게 되면. 남아있다가 또 광주가 다른 데서 또 터지면은 너는 서양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뭐고 체포될 것이다.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뭐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재미난 분이었어요. 한국을 깊이 이해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들으면 비판이지만 좀 용서를 하고 좀 양해를 구할게요. 한국 민족은 잘 잊어버려요, 뭐를. 네. 그러니까 워낙 고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봉사하고 제가 사실 중학교에 가서 영어 가르쳤어요. 휴교 때. 네. 봉사하고 매일 경찰을 만나서 일일이 하루 일과를 다 보고하고 그러면 몇 달 지나면 그냥 수그러질지도 몰라. 그래서 아버지 떠나기 싫습니다. 의학 공부를 계속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순천에 가서 형사들하고 그 다음부터 살았어요, 같이. 오히려 더 친하게 네. 지내시고. 서울은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모르고 정체를 모르고 뭐 순천은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내려가면 한 3-4시간이면 전화가 와요. 자네 내려왔는가? 신고해야지. 뭐 드는 것이여.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보고를 다 받고 내가 뭐 차편도 다 아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 네. 뭐 기차나 버스 타고 내려오고. 네. 그러면 왜 신고 안 했냐고. 내려왔으면 신고해야지. 그래서 이제 형님 만납시다. 그래서 되려 순천 이제 정보과 경찰서 정보과 정보 3개 외사 그 직원들하고 그냥 가족처럼. 그러면요. 막걸리 드시고 막. 몇 년 동안을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저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조회 시간 끝나고 어디 좀 가라. 좀 일찍 다니지 마. 그래서 제가 저를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경찰서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린 날이 뭐 수십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아예 방학 동안은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전라도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동조를 했어요. 네. 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지 제가 무슨 요주 인물이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그러면 몇 년 동안을 감시? 한 2년, 3년, 네, 방학. 그분들은 이제 방학 때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집 앞에는 이제 담배꽁초가 막 이렇게 쌓이죠. 차 한 3대, 3-4명이 이제 교대로 와서 뭐 감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학교 안에가 경찰이 학생보다 더 많았어요. 아니 그랬죠. 저는 네. 광주에 간 일이 없는데 그 당시 도시빈민 선교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저도 감시 대상이었어요. 그럼요. 또 목사님도 목사들한테 많이 맞았대요. 옛날 그 시절에는요. 아유 참 그런 고난의 네.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 광주에 가서 하는 활동은 얘기를 하셨는데 광주를 내려가게 된 그때 상황 계기 그걸 좀 빠뜨려 왔거든요. 그거 궁금해요. 5.18 때 이제 연세대학교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네. 휴교가 일행이 내려서 이제 순천을 내려갔는데 순천에 내려가니까 조대 전대 친구들이 막 넘어오는 거예요. 순천으로요? 순천으로. 네. 그러면서 그때 말로는 유언비어는데 다시 사실이었어요. 네. 뭐 임산모가 죽고 뭐 맞아요. 많은 사람이 대검에 맞아서 예. 죽고 총 맞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 서울대학교 그 물리대 다녔던 친구랑 야 한번 가보자. 순천 아이인데 너가 통역하고 나는 미대서관 직원이라고 그러고 양복을 입고 네. 여권만 보여주고 한번 우리는 들어갈 때 사실 검문소 하나 정도 거치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검문소를 7개를 거쳐서 들어갔어요. 그 우리도 들어가다가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총들 다 광주를 겨누고 있고. 그죠? 근데 광주 안에는 예외로 질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민군들이 다 질서를 잡아서 거대한 장례식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청 앞에, 도청에 이제 총자국이 엄청 많았는데 네. 그 앞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이제 통곡을 하면서 뭐 이거 너무 억울하다.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교대로 잡고 분위기 자체는 성무관에 한 60명의 시신이 있었고요. 그 앞에 다 찾아가고 못 찾아간 사람들만 남아 있었고. 그래서 광주가 굉장히 슬픈 그 거대한 그 도청 앞에 와 있는 사람들도 조용하고 외신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그 스토리를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슬픈 너무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는 동조했죠. 마음으로는 죄를 지었죠. 그 5공화국 얘기에 의하면은. 그러나 지금 우리 3.1운동을 할아버지가 알렸고 또 저는 하나의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제 일생에 가장 멋있는 점이 기독교인이 진실과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네. 광주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래도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이 사실을 하루 들어가서 저대로 알렸다. 외신들이 그냥 뭐 난리 났어요. 얘 한국말해. 야 이거 아무도 통역 안 했는데 야 이거 잘 됐다. 기자회견 하자. 그래서 그리고 그 시민군 대표가 나와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했어요. 북쪽을 향하는 총이 왜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왜 우리를 보고 발표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우리는 상황이 이렇다. 뭐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은 임 교수님이 없었으면은 네. 혹시나 그런 한국의 불합리한 사실이 세계적으로 또 안 알려졌다는 것만 생각해도 끔찍하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방공 구호를 아침에 외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몇 년 전 종편에서도 그 북한에서 지휘를 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종편에 나가서 그걸 네. 확실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어요. 네네. 왜냐? 제가 미국 사람으로서 만약에 북한이 거기 관계를 했다면 오히려 더 할 말이 많죠. 저도 죽었죠 거기서. 왜냐하면 소위 북한에 제가 가봤더니 우리는 다 미국 제국주의 뭐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제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광주는 무슨 뭐 정북에 의한 뭐 그거는 절대 아니고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고 오히려 슬픈 것은 이제 그런 데에 와서 뭐 이름을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뭐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안 한 세력들이 그 아름다운 역사, 그 가치 있는 역사를 흐려놓은 거, 왜곡한 거, 최근에 와서 오히려 민주화에 있어서 유신 반대한 사람들, 또 광주항쟁, 예, 이분들이 우리가 정말 독립운동군만큼 가치가 있는 분들인데 한국 민주주의를 이제 함부로 정부가 못하게 독재를 못하게 영원히 제가 보기에는 막아놓은 건데 한국이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소위 뭐 정북이다, 뭐 애국가 안 부른다, 뭐 태극기에 경례를 안 한다 이런 저는 조금 다른 용어를 쓰는데 무정부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은 저도 그때는 소위 진보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무정부주의자는 우리가 허용을 해서는 안 돼요. 네. 항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저도 귀화를 한 사람인데 얼마나 소중한 나라고 얼마나 어렵게 이걸 만들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유교도 지났고 뭐 일제시대도 지났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걸 차고 넘어가고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나는 한국 사람의 저력을 믿어요. 네. 미국 가서 소니 우리가 고등학교 때 소니 산요가 다 있었는데 지금 가면 LG, 삼성 TV밖에 없어요. 그 미국 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외세 제품을 다 몰아내고 이겼단 말이에요. 또 뭐 80%가 1년이면 새 차를 사요. 이민 간 사람들이 80%가
5년이면 새 집을 마련해요. 이 한국 민족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50년 동안 역사가 이렇게 많이 변한 거는 처음인데 우리가 그 위대한 민족하고 50년 동안 내가 이걸 내 눈으로 구경하고 살아온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뭐 들으면 들을수록 한국 사랑이 정말 대단하고 우리 그냥 왜 한국에서 그 뭐랄까요 한민족으로 태어난 네. 분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에 5대 반성을 선지기까지 계속 정말 이어지는 한국 사랑이거든요. 많이 하게 됩니다. 링튼 가문의 예. 한국 사랑은 전라도 여수 순천뿐만 그럼요.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네. 그 충청도 우리 한남대학교에 네,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도 네. 뭐 우리 또 어르신 얘기가 네,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예, 두 번째 뭐 연관 검색어기도 하고 네. 예, 좀 가족들에 한번 좀-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린턴과의 짚어주세요. 한국 사랑이 두 예. 번째거든요. 예, 예. 이제 누가 누구고 네. 제일 뒤에 부모님 뒤쪽에 있는 큰형, 오른쪽에 큰형, 왼쪽에 둘째 형. 네. 근데 가운데가 셋째 형. 그 세 명이 이렇게 삼각으로 아버지를 두고 삼각으로 아버지 안고 있는 건 바로 위에 형이고요. 네. 셋 다 결핵을 앓았어요. 아. 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한국 남교, 그러니까 순천의 남국민학교 예, 옛날에 좀 다니다가 결핵이 그래서-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평생 네. 결핵 퇴치 사업을 했는데 그 네. 밑에 앞에 있는 아이들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접니다. 이분이 제가 막내. 교수님이 깐난쟁이에요? 제가 막내. 귀엽군요. 바로 위에 형은 아버지가 안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누나예요. 네. 우리 누나 고생 많이 했죠. 남자 5명 사이에서 크느라고. 오나밀려. 예. 어머님은 이제 12를 낳으려고 목표를 했답니다. 12를 낳아가지고 반밖에 못 낳았대요. 채웠대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중에 막내인데 네. 굉장히 그 큰 집안이 좋아요. 지금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그 형제가 많았던 게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네. 아까도 4대째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자녀까지 이제 5대. 네. 5대째. 자녀까지 예. 그러면 맨 처음에 그 할아버지 진외조부.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네. 할머니의 아버지 진조. 유진벨. 예. 유진벨 선교사가 이제 예. 목포에 오셔서 예. 1897년에 나주 갔다가 나주에서 네. 목포 가서 이제 목포에서 정명하고 영흥학교 그 주변에 교회들도 많이 세우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의 숭일하고 스피아 학교. 스피아. 네. 그리고 이제 1912년에 할아버지가 네. 독신으로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기전 신흥학교 전주에 거기 네. 초대 교장 나중에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유명한 건 신사참배를 알렸고 미국 교계에 그 3.1 운동을 알렸고 나중에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고 예. 그래서 그 6.25 후에는 나오셔가지고 한남대학교 지금 대전에 있는 네.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고 아버지하고 어머님은 순천. 아버지는 이제 농촌 교회에 굉장히 그 사역이 컸어요. 네. 몇백 개의 교회를 전라남도 또 전라북도 또 진주 노회에 관여했고요. 어머님은 이제 우리 큰형님들이 셋 다 결핵을 앓아서 네. 결핵 퇴치. 그때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우리 교수님을 다른 프로에서 제가 MC 볼 때 한번 만나 뵀었는데 그때 말씀이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진료도 못 보고 돌아가셔서 그래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야 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예, 이제 언급해 주셨거든요. 벌써 30년이 지났는데요. 네네네. 84년도에 이제 불행한 것은 제가 의대를 다닐 때 선교사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제 학비에 보태려고 호남 정유에서 영어 가르치는 시간에 아버지가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것도 교회 자재를 싣고 오다가 사고가 집 앞에서 났는데 이제 얘기는 좀 깁니다만은 광주로 택시로 이웃 사촌들이 모시고 가면서 순천을 거쳐서 광주 갔는데 이제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90년도 초에 이제 제가 그때는 본과 2학년이었습니다. 근데 다 교육을 마치고 수련이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기념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에 있는 구급차의 한 5,000대 정도가 제가 만든 앰뷸런스 사양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너무 받은 선물이 많으니까 뭔가 해야 되고 그거 했고 그다음에 97년도부터 이제 어머님이 또 앰뷸런스 가지고 북한을 갔어요. 누가 비판하면 들어보니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저렇게 전라도 말씀을 잘하시는 한국 아저씨가 혹시 전라도 분이랑 결혼했나? 자식하고 와이프 자랑한 사람이 실천 신앙을 하려면은 성경 구절을 먼저 외워야 돼 이 사람아. 저도 잘 못 외우고요. 교회는 가난해야 됩니다. 신도가 부자가 돼요.